10m 남아 있습니다. 3분 59초. 힘이 넘쳐 흐릅니다 지금. 4분 05초 2호인데요. 자, 4분 05초 2호를 신기록입니다. 세계 신기록. 4분 3초 84. 마이클 펠프스. 엄청난데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4분 03초 84. 베이징 올림픽에서 7개의 세계 신기록, 8개의 금메달 신화를 창조한 마이클 펠프스.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수영 왕제 펠프스도 최첨단 전신 수영복이란 과학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0.01초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한 스포츠 과학. 기록, 그 숫자 너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스포츠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올림픽은 이제 선수들만의 경쟁이 아니라 첨단 스포츠 과학의 경쟁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스포츠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역도 그랜드슬램의 신화, 장미란 선수와 함께한 문영진 박사. 마라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담당한 김기진 교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골드 프로젝트를 담당한 이분은 송홍선 박사입니다. 기록 단축을 위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스포츠 과학의 현주소를 들어봤습니다. 大家都知道，现代体育发展到今天，已经到了一个很高的水平。有些专家讲，越来越接近人类的极限。所以很多项目要提高成绩，就更加迫切的需要科学技术的支持。すごく大事だと思ってます。なぜかというと、やはりそれぞれの国で特徴を持ってサポートしているわけですね。サポートすればそこで研究しなきゃいけないことが出てくるわけで、研究した成果をこういう場で聞く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 한국 스포츠 과학의 역사는 바로 이곳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대비해 지난 1980년 설립된 체육과학연구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스포츠 과학의 주 분야라 할 수 있는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스포츠 심리학 등 선수들의 기록 단축을 위한 과학, 그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스의 활약을 한번 만나볼까요? 4kg 많은 새로운 세계 기록에 또 한번 3차 시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 186kg. 자, 1단계 클린 동작 한번 보시죠. 클린 힘들게 성공해야죠. 맞습니다. 자, 장미란 점프! 세계 신기록. 장미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던 짜릿한 순간입니다. 이 값진 금메달 뒤에도 스포츠 과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도는 전병환 선수, 그다음에 이영근 선수 등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예전에 좀 땄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까지는 또 그 이후 메달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영상 분석을 통해 바벨을 드는 힘은 허리가 아닌 무릎에서 시작되고 무릎 각도가 110도에서 120도 사이가 될 때 근육이 최대의 힘을 발휘함을 알게 됐는데요. 장미란 선수는 이 무릎 동작이 탁월한 선수라고 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이제 역도 동작을 하면서 역도의 부분 동작, 그러니까 스타트 부분,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리는 부분, 그다음에 최대로 힘을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무릎 구부리는 아주 기술에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나 스타트 기술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스타트 기술을 이제 교정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에서부터 몸과 바벨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나중에 이게 이 동작을 해가면서 정말 파워풀하게 힘을 쓰는 시기, 그 시기에서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스타트에서부터 이 자세가 안 나와 버리면 그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뼈가 굵고 힘이 좋은 데다 유연성과 민첩성까지 갖춘 우리 장미란 선수의 스타트 자세를 한번 지켜볼까요? 바벨을 들 때 왼쪽 어깨가 기우는 장미란 선수. 다리 근육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아 동작이 틀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3차원 척추 운동 기구까지 동원한 끝에 5개의 세계 신기록을 거머쥐게 됩니다. 자, 이번엔 스피드 스케이팅입니다. 남녀 500m 금메달에 이어 1000m까지 재패한 밴쿠버 올림픽. 그 이후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역사, 기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록은 이미 줄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력에 일단 봐서는 저에 대한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줄이라고 있는 게 기록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신기록을 냈다고 해서 거기로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정지 자세에서 폭발적으로 몸의 중심을 추진하는 스타트는 육상 단거리와 같은 원리인데요. 그렇다면 육상 단거리에서 늘 언급되는 동양인의 한계, 스피드 스케이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요즘 대세는 동양인인 것 같아요. 서양보다 동양인이 더 악발이 있고 더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초라했던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된 데는 물론 오태범 선수가 말한 동양인의 근성도 있겠지만 쇼트트랙 강국의 노하우를 꾸준히 접목시킨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대표팀이 들려준 첫 번째 노하우는 코너 워크 기술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단거리 종목은 첫 코너링에서 넘어지지 않고 얼마나 가속을 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 코너 워크 기술을 연마했고요. 거기다 스케이트 날을 약간 휘게 만들어 코너링에서 스피드를 높이는 밴딩 기술의 노하우까지 도입, 각각의 선수들 특성에 맞는 최적의 스케이트화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공은 역시 오랜 시간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하며 훈련에 임한 선수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또 매번 항상 연습하고 항상 모니터 체크하는 편인데요. 이제 감독님이랑 코치 선생님께서 알려주는 동작, 말로 하는 그런 설명 등보다 동영상을 보면 제가 느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타는 자세나 뭐 이런 부분을 항상 본인들이 또 타고 나서 찍고 나서는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뭐 항시 하고 있고, 또 선수들하고 대화할 때도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들을 또 비디오를 보면서 다시 또 선수들한테 지적해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스케이트 선수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나 코치들이 연습 모습을 직접 촬영, 모니터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육과학연구원에는 여러 각도에서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데요. 관찰을 통해 선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스포츠 과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과학이란 완전한 이론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다음에 그 규칙과 질서를 찾는 것이 스포츠 과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선수들의 나름대로의 장점이나 특성,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오랜 관찰과 그런 규칙을 쳐다보고 그때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태환 출발 직전 출발했습니다. 자, 괜찮아요. 스타트는 괜찮습니다. 자, 2레인과 3레인, 1레인, 1, 2, 3레인. 네. 자, 멜로울리와 헥켓 박태환인데요. 박태환이 3레인. 대한민국이 올림픽에 출전한 이래 60년 만에 수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박태환 선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값진 금메달 뒤에는 송홍선 박사와 함께한 박태환 골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단거리 선수의 속근육과 장거리 선수의 심장, 7000cc나 되는 폐활량을 가진 박태환 선수에게 송홍선 박사가 주문한 것은 운동의 강도를 주기적으로 높이는 주기화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건 기록이에요. 자기 설정 기록인데 기록을 보면서 심박수하고 그 젖산을 보면 운동 효율이 어떻게 낮은 강도에서 예전보다 젖산이 많이 안 나고 심박수가 안 뛰게 되면 내가 운동 부호가 안 걸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록을 갔을 때. 그러면 운동 효율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 측면에서 유산소 능력이 좋아졌다. 기본 베이스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기본 베이스 됐으니까 다음 스텝으로 가자. 수영 선수의 핵심 근육인 코어 근육. 몸 중심부의 근육을 키우면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지구력을 높인 박태환 선수. 본격적인 스피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첨단 장비들도 동원됐습니다. 수중 카메라는 물론이고 송 박사가 고안한 실시간 이동 속도 측정 장치에서 얻은 데이터로 최고의 스피드를 위한 스트로크와 킥 동작도 가다듬게 됩니다. 카메라라는 거는 프레임당 뭐 보통 지금 쓰는 게 25프레임 정도 찍을 수 있거든요. 눈으로 못 보는 것도 캐치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우리 캐치 화면으로 선수에게 각도를 재거나 아니면 동작이 이렇다는 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었을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고 다음에 또 똑같은 측정을 해서 변화라는 걸 비교해서 해준다면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 그 다음에 각자 입장에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입는 것만으로도 부력이 생기는 수영복. 실제로 2008년 등장한 최첨단 전신 수영복은 한 해 동안에만 108개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기술 도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영연맹에서는 2010년 5월부터 복합 인조 소재의 전신 수영복 착용을 금지했었죠. 착용 금지 이후 선수들의 평균 기록이 100m당 0.1초도 아닌 평균 1초씩이나 후퇴를 했다니 첨단 수영복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상어의 피부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최첨단 수영복은 세계 최초로 초음파 접합 방식을 채택, 지퍼가 달리는 부분까지도 바느질이 없다고 하는데요. 직접 입어본 느낌은 어떤가요? Speedo's done so much technology-wise over the last few years, and when I stand up on the block, I know I have the best suit on, and that's amazing. You know, to know that you have a few extra hundredths or tenths to win a gold medal or to break a world record. You know, for this one, you know, when you can feel the compression all over the body,
I feel more comfortable in the suit, all around. 수영에서 최첨단 수영복이 비장의 무기라면 달리기는 빙고 바로 신발, 육상화입니다. 미국 서북부 오레곤주 포틀랜드. 우리는 이곳에서 선수들의 기록갱신과 함께 지나온 나이키의 스포츠 과학, 그 오랜 역사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를 모티브로 한 나이키의 역사는 오레곤 대학에서 시작됐는데요. 오레곤 대학의 육상 코치 빌 바우어만, 육상 선수 필 라이트가 바로 이곳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와플 기계에 액체 우레탄을 넣어 와플 운동화를 탄생케 한 바우어만. 그 정신이 이어져서 그런지 이분들도 연구실을 이노베이션 키친이라고 부른답니다. In addition to being a good cushion shoe that provides the regulation that you need, because we're using lower density foams, the shoe's lighter. What you're accustomed to seeing is a higher density of foam on the medial side. In fact, it's two different types of material that are wedged on top of one another, so that we have an increased thickness of soft compressible material. So the Nike Sport Research Lab involves the study of biomechanics, the study of exercise physiology, and the study of human anatomy or morphology. Our biomechanics involves measurement of load acting on the athlete during exercise, the measure of motion of joints, motion of body segments, and we apply most of our findings to the development of innovation in footwear. And then we also study the morphology of athletes, primarily the foot, and we have a database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feet, the information from which we are applying to improve the fit and function of our footwear. 16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본사의 아주 깊숙한 곳에 나이키의 심장, 스포츠 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생체 역학적 성능 평가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Water, this tube brings water in, and then this water brings it out. This computer or this wire hooks up to this computer, which tells it to move, and then the other wire gives feedback to the computer out there. Yes. Lets you know like what temperature it is. So what is that black wire again? I didn't understand back up. So we can adjust the flow rate of sweat. So if it's sweating a lot and it's not evaporating at all, there's going to be excess water. So this tube brings it back into the chamber. 마치 사람처럼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는 로봇. 신기하시죠? 열은 잘 배출하고 땀은 잘 흡수할 것. 체온 조절 기능을 갖춰 체력 소모를 줄이는 것이죠. 솔기 없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초경량 혁신 기술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됐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트랙이지만 이 트랙에는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을 촬영하는 18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작 40여 개의 발자국으로 승부를 내는 100m 경기. 그래서 어떤 대회든 육상화의 화두는 가볍게 더 가볍게입니다. 나이키 연구소의 기술은 100g보다 가벼운 육상화를 만들어냈고 이 육상화는 선수들의 기록의 날개가 되어줍니다. Safa Powell, a 100-meter sprinter, likes wearing footwear that, when he's racing, that are really light. Most athletes have the feeling that the lighter the footwear, the faster they can run. 100-meter sprinters
strike the running surface with their feet with very high forces, impact forces that can approach and sometimes exceed 3 times their body weight. So even though these spikes, we like to design these spikes for the athletes that are as light as possible, they have to be fairly strong to withstand such high impact forces. And so we design them out of lightweight yet strong materials. Carbon fiber type materials would be an example that would offer the benefit of strength and low weight. 미국, 자메이카, 독일, 세계적인 육상 강국에 비해 기록이 저조한 아시아. 하지만 스포츠 과학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일본 제3의 무역항인 고베. 우리는 이곳에 위치한 아식스 스포츠 공학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현재 일본 100m 최고 기록은 지난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이토 고지 선수가 세운 10초 플랫인데요. 당시 이 기록은 일본 최고 기록이자 아시아 최고 기록에 등극합니다. 이 기록을 0.1초, 아니 0.01초라도 단축시키려는 단거리 선수들을 위해 육상화에 많은 과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特にスプリンターで特にスタートの段階において、まずソールを柔らかすぎると、力がうまく地面に伝わらないという弊害があります。例えば、スタートの際に、こう出していくんですけども、これが地面をこう掴んで蹴っていくのに柔らかすぎるとこれ落ちてしまうんですね。落ちてしまったりするんで、変形するとロスになって前に進む力が逃げてしまいます。また中間疾走だと、接地がだいたい接地この辺でするんですけど、接地してからかかとが落ちるこのもう0コマ何秒の世界でもロスになりますんで、できただけ落ちないように、ここの中足部の合成を出したシューズないとダメだと思ってます。 스포츠 공학 연구소 옆 아담하게 자리 잡은 이곳은 최첨단 과학이 스포츠에 접목되는 현장입니다. 최첨단 스포츠 과학의 현장치고는 일일이 손으로 가죽을 붙이고 말리는 모습이 어찌 작은 신발 공장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곳이 바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에게 스페셜 슈즈, 수제 경기화를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육상에서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멀리뛰기의 정순옥 선수도 바로 이곳에서 특수 제작된 경기용 신발을 신었다고 합니다. 마침 단거리 선수 한 명이 신발을 제작하러 왔는데요. 얼핏 조격기 비슷하지만 이것은 8개의 레이저 감지기가 들어간 3D 입체 족형 계측기로 발 모양이 입체적으로 분석됩니다. そしたら立ってもらって右足を乗っけて左足こっちで立ってください。立ってますよ。 최적의 경기화는 기록 단축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좌우발의 크기, 발목 유연성 등 첨단 기계가 미칠 수 없는 미세한 특징들까지 잡아내기 위해 측정에만 무려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선수의 발에 꼭 맞는 인체공학적 경기화가 탄생됩니다. 項目なんですね。足関節内反という項目なんですけれども、圧縮というのを見てるんですけれども、平均20度から30度にからして左足が24。普通シューズというのは、特に市販されているシューズは、まずシューズがあってそれに足を入れて合わせていくというのが市販の普通のシューズなんですけども、逆に特注シューズというのはまず選手の足があってそれに合わせて靴を作っていく、それによって、靴と、足との隙間が少しでもなくなってロスが少なくなりまして、そのロスの少なさで、
より高いパフォーマンス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特注シューズがあります。일본의 스포츠 과학, 특히 육상 단거리에 관한 연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색 탄환, 총알탄 사나이로 불렸던 육상 황제 칼 루이스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1991년. 男子 100m決勝レースは天才スプリンタールイスとバレルの対決であり、予選を勝ち抜いてきた8人の選手で争われた。2人の世界記録はもちろんのこと、上位6人までが9秒台を出す今世紀最高の 100m レースであった。これは世界一流の選手と日本の選手を比較してね、その日本の選手は、どういうところに問題があるかっていうことを比較したわけですね。で世界の一流の選手はどういうような、今の場合はスピードなんですけど、スピードの要素とか歩幅とかそれからピッチだとか。 이것은 세계 최초로 서양과 일본 선수의 차이점을 역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입니다. 칼루이스의 스타트 반응 시간은 0.14초, 이노우에는 0.17초. 하지만 10m 지점에서는 이노우에가 오히려 0.02초를 앞서갑니다. 하지만 7, 80m 지점 이후 이노우의 속도는 급격히 감속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서양 선수와 동양 선수의 스타트 자세의 각도를 자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선수들의 경우 스타트 각도가 비슷한 데 비해 일본 선수들은 스타트 각도가 제각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 분석을 통해 중간 질주 구간의 문제점 또한 파악이 되는데요. もう今から1991年ですからだいぶ古いですけども、当時としてはキックするの時にですね、足首で強く足首でキックしようとしてたんですね。日本の選手は、東洋人のは足首でキック。ところが向こうの一流の選手は足首あんまりペコペコしないでですね、このままキックしていくんですね。それからもう一つは膝をこういうふうにガーンと強く蹴らないで、ただふっとこういうふうに軽く回してくるような感じの足の動きをしてるんですね。と日本の選手は強くキックすることを考えていたんですけど、向こうの人たちはキックするということよりも足を早く前へ出すっていうことを、そしてできるだけ早く前足に体重をふっと乗せてですね、できるだけ早く行くっていう、そういうその足の運びに対する考え方がだいぶ違っていたんですね。 다리를 원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고 허리 안의 근육, 즉 대요근의 중요성을 발견한 고바야시 간도 교수. 그는 역학 분석을 통해 정립한 이론을 바탕으로 동양인들의 몸을 스프린터로 키우기 위한 트레이닝 기계들을 개발했습니다. 간도 교수가 개발한 스프린트 트레이닝 머신입니다. 100m를 달리는 단거리 선수들의 이상적인 피치수,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45보 내외라고 하는데요. 간도 교수가 개발한 이 기계는 선수들이 각자 자신의 몸에 맞는 보폭을 찾아내고 나가서는 자신의 피치수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20년) 전부터 육상 단거리에 관한 과학 분석과 연구를 계속해온 고바야시 간도 교수. 세월과 함께 두텁게 축적된 그의 연구 데이터는 활자화됐고 일본 선수와 서양 선수들의 동작을 비교 분석한 이 자료들은
일본은 물론 육상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코치, 선수들조차 참고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됐습니다. 1991年に日本に第3回の世界陸上競技大会が日本で開催されるということに決ま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そういうせっかく世界の一流の人たちが集まるのでね、そこで実際の試合をやってる場面でどういうパフォーマンスをするかということを研究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でそれまではいろいろ実験室であるとか大学の実験室であるとか研究室の中で実験的にいろんな陸上競技の研究をしていたんですけど、実際それだと選手が本当のものが出ないので、実際の試合の時に本気でやってるところを試合場面でそれを記録映画として記録をして、でそれを研究の対象にす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目標に研究班を作ろうという、そういうことを考えました。 2001년 일본은 올림픽 금메달 15개 획득이란 골드 플랜을 내걸고 엘리트 선수만을 위한 국립 스포츠 과학센터 지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스 내부에는 연구시설뿐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트레이닝 센터까지 세워 선수들이 언제든 와서 원하는 훈련과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 7층, 지하 1층의 웅장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일본 선수들의 합숙 시설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こういう低地にいながらにして高地にいる環境を作り出せる低酸素の状態にすることができる宿泊室になります。そうですか。この、酸素のそれをちょっと説明してほしいんですけども、どこからこの酸素は操作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フロントで一括で操作をしていくと。そこですね。そうですね。で、ここには今実際低酸素の運転中の時にここに今自分が何度の実際高度何メートルの環境にあるのかっていうのをこちらの掲示板で出すようになっていると。 벽면에 설치된 이것이 바로 산소 농도 조절 장치인데요. 이렇게 평소에 고지대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선수들의 폐활량도 적응력도 높아져 굳이 전지훈련을 떠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인체공학과 스포츠 생리학 그리고 의학시설을 함께 갖춘 이곳은 연구원과 의료진이 선수와 늘 함께하는 토털 스포츠 클리닉을 제공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카메라들 역시 선수들과 함께입니다. 그 중에서도 100m 실내 트랙에는 출발선부터 도착점까지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로 일본의 국민 영웅 아사하라뿐만 아니라 아사파 포엘 선수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을 데이터화해 0.01초의 기록, 그 숫자를 넘어서기 위한 과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多分ですね、選手コーチサイドからするともうトップ選手っていうのは例えば記録を争う競技、まさに陸上なんかは10秒台に入るか10秒フラットと9秒99は違うんですけど 0.01 っていうところにやはり伸ばしていきたいっていう選手やコーチの気持ちに対してそこで何がこう不足してるんだろうというあたりを科学的な目で提供してやってで最終的には
選手コーチがそういういろんな科学的な分析のデータをもとに選手コーチたちが最終的には考えていく。こんなところが足りないと。こういうことをやったらもうちょっとと。そうすると世界の同じ競技をやってる人と比較した時に自分にはこういうところが足りないとか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データでしっかりと把握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多分ここの役割だと思います。 엘리트 체육 강국으로서의 부활. 일본의 그 이면에 스포츠 과학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대학 선수들의 육상 경기가 펼쳐지는 트랙. 우리 한국보다 육상 인구가 월등히 많아서 그런지 그리 큰 대회가 아닌데도 관중석이 시끌벅적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도 한국 신기록과 맞먹는 10초 이대를 달리는 선수가 제법 많다는데요. 전국 대회같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각 대학에서는 영상 분석팀을 파견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測定は何を目的で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この測定は筑波大学で陸上競技を研究しているので研究を目的として、測定しています。国内の学生と社会人の、大きな大会では大体取っています。研究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選手にどう還元するかがやっぱり大事なので、選手に還元できるような研究になると僕は思っています。이렇게 열린 대회의 결과도 잡지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스포츠 과학, 그 묵직한 데이터가 부러워집니다. 短距離の場合は長距離と違いましてランニングフォームが悪くてもパワーがあれば記録が出ると昔は思われておりました。しかし今は100分の1秒の世界なんですね。100分の1秒を縮める努力は何な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そうするとやはり合理的な動きをやらなくてはいけない。ですから年間を通して私どもの代表選手の競技会ではバイオメカニクス班、いわゆるフィルムを分析するそういう諸君たちが常にビデオに撮っています。でそれを現場のコーチと選手たちがそれを見てこの動きはどうだああだというふうに議論をしています。 이렇듯 엘리트 체육 강국, 일본의 스포츠 과학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아시아의 육상 강국 일본에서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텍사스 A&M 대학. 이곳은 미국 내에서 육상 단거리 부문 랭킹 1위 대학인데요. 여자 100m 종목에서 세계 정상급 스타인 로린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걸출한 육상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때부터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는 이곳 육상팀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메이카에 좀 밀리긴 했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100m 10초 내 기록 보유자가 가장 많은 명실상부한 세계 육상 강국입니다.
옛날에야 땀 서말에 금메달 하나라고 했지만 이제는 땀도 제대로 흘려야 합니다. 저기 흰 모자를 쓴 저분이 텍사스 A&M의 육상 감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들 중 상당수가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수들의 땀을 흘리게 하는지 잠시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선수와 코치 그리고 스포츠 과학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이 100m를 달리는 총 시간은 10초 내외.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선수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 이곳 트레이닝의 특징입니다. Our feedback as coaches, I have a staff of 5 full-time coaches, and then I have 6 other volunteer coaches. So we'll have 10 or 12 coaches that are different eyes see different things, and so our communication, how you communicate, becomes a big part of how you can learn to develop as an athlete. 선수들의 몸과 심리 상태에 맞는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옛날에도 지금도 사랑받는 고전인 것처럼 육상에서도 클래식한 각도를 지켜야 합니다. 45도. 스타트 자세에서는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기에 각도 유지를 위해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할지 비디오를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You know, when we show them a lot of video because when we're out on the practice track, like they can't see what we see as coaches, like, and we can't feel what they feel when they're doing the exercise. The only thing we have in common is we can hear rhythms together. But so it's very important that we bring them in and show them, you know, different videos and postures of themselves running so they can see what we see and we're talking about out on the practice track. Because we'll show them video and they'll all of a sudden look like, I look like that? And we're like, yeah, that's exactly what you're doing. Oh, I didn't realize that. So once they're able to see themselves on film, it helps them understand what we're trying to tell them out on the practice track. 미국에서 단거리 랭킹 1위 대학이라 그런지 비치된 시설들도 수준급, 학생들도 수준급인데요. 커티스 미첼, 미국 국가대표 200m 선수입니다. 텍사스 A&M의 육상 선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가며 훈련 강도를 조절하는데요. 학교마다 이렇게 선수들의 훈련 센터가 갖춰진 곳이 수천 개나 되고 미국 육상연맹에서 직접 관리하는 센터만 해도 300여 개나 된다니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텍사스 A&M 육상팀에는 6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들에게 필요한 근육이 제대로 잘 트레이닝 되고 있는지 훈련 과정 틈틈이 변화된 선수들의 몸 상태도 체크하고요. 육상은 선수의 체력에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에 근육량과 지방 측정 후 영양 상태까지 점검하는데요. That's where you are right now. Compared to where you are now. This is the highest that your muscle mass has been since you've been here. For real? Yep. 선수들의 영양 섭취는 성별, 연령별, 훈련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훈련 전에는 힘을 잘 쓸 수 있는 식단, 훈련 뒤에는 피로를 잘 풀어주는 식단이 처방됩니다. 이 기계는 워터 트레드밀입니다. 쉽게 수중 러닝머신이라 보면 되는데요. 부상을 당한 육상 선수들은 이곳에서 회복 훈련을 하는데 스포츠 과학은 이렇게 트랙뿐만 아니라 트랙 밖의 선수들도 보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 달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스포츠 과학은 뭡니까? 이곳 감독에게 답을 들어봤습니다. Well, I think you have some models that you follow. We have developed models. We develop postural models, and being able to use those models to help us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what we do. It doesn't have to be too much more scientific than that, I don't think. I think that we can be the smartest people on the planet about those aspects, but if you can't relate those aspects to that young person,
then it doesn't do any good. So it's a matter of us having some knowledge as coaches, but really being able to transfer that to the athlete is the only way it works. I can know everything there is about sprinting, but if that young person doesn't know it, and I can't teach it to them, then it's of no use. 정리해 보면 잘 달리기 위해선 이상적인 자세 모델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오레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랄프만 박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허들 선수로 활약했던 그는 육상 단거리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 스포츠 시뮬레이션을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칼로이스가 세계 육상을 휩쓸던 때부터 가멜리타 지터, 앨리슨 펠릭슨, 타이슨 게이, 우사인 볼트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고의 스플린터 1000여 명의 데이터가 모여 만들어낸 육상 단거리의 이상적인 자세. (1970년대) 소련은 물론이고 동독에게까지 뒤지기 시작한 미국은 스포츠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Well, in 1982, the U.S. Olympic Committee invited 6 biomechanists to Colorado Springs, which is at that point was the headquarters for track and field. And the purpose of the visit of these 6 scientists was that they wanted to begin a sports medicine program in track and field. The fact was that the Eastern Bloc countries, both East Germany and the Soviet Union, had long been using sports science to improve their athletes. And we were beginning to lose medals because of it. So they brought the scientists together and asked them to begin developing a program within all of the events in track and field. 랄프만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 역시 미국 내 모든 육상인과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국 육상연맹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 프로그램에 선수들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발목 사이즈 등 모든 빈칸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폭과 보빈도수 같은 이상적인 달리기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신체 조건과 근육을 갖춰야 하기에 육상 100m 단거리는 체구가 작고 팔다리가 짧은 동양인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Well, I think, you can see what the Chinese have done since they just began getting into Olympic sports. They found certain niches where their athletes do extremely well. So all of these things take so much time, and we only have a limited amount of of time that the athlete can do it because they just can't spend 10 hours a day. So you have to understand the best way to do it is what we call smart training, and that is identify exactly what you need to do and don't waste time on things that aren't going to be most productive. And that's really what we do. We find what the strengths of the athlete are, the weaknesses, and focus on the weaknesses. 높은 세계의 벽과 비인기 종목의 서름. 솔직히 오랫동안 이른바 찬밥 신세였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단거리 선수들은 지금 현재 얼마나 스마트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이죠. 김구경 선수가 31년 만에 한국 기록을 깨기 전 우리는 대표 선수들의 숙소를 찾아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일본은 이제 자율차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아직 이제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해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육상은 좀 많이 퇴보하고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선수들의 정신력만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기록으로 단축 못하고 이게
제자리가 아닐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 국가대표잖아요. 국가대표인데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사하라 선수라고 치카라고 잘 뛰는 선수들 보면은 여기서 축구 선수들 뭐 이영표 이런 뭐 박지성 이런 선수 대하듯 와 진짜 박지성이다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하니까 그 사람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 스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 전국체전 제일 큰 대회를 해도 뭐 종별 선수권 이런 걸 해도 뭐 관중들이요 저희 솔직히 시합 간 사람들이 가서 그냥 선수들이 보는 거 외에는 관중이 없으니까 뭐 10초 대가 아니 9초 대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지구는 못 사는 우리나라의 성기 때문에 9초 대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10초 3사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해요. 근데 그 돌멩이가 지금 31년 산 커가지고 커요 지금. 커요 지금. 31년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해. 못 밟아요 지금. 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터뜨려야 되는데. 제가 좀 뭘 먹었나 무럭무럭 살. 네, 지금 31년 살이라 좀 저희가 넘기가 힘들어요. 네? 턱없이 부족한 지원, 자주 교체되는 지도자, 1년에 몇 번 없는 대회. 걸림돌이 너무도 많다. 꿈 같은 얘기? 같이 뛰면은 제 눈에는 사라져 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 30년 처져있습니다. 기록적인 부분이나 항상 제자리 걸음인 선수들에게 쏟아졌던 수많은 질타들. 하지만 사람들은 알까? 이 청춘들에게도 꿈이 있다.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려는 꿈. 그 길을 과학이 함께 달린다.